베트남 견본주택에 가서 제가 아주 심각하게, 심각하긴 좀 그렇고 진지하게 쳐다보고 또 이런 진지한 모습은 또 늘 진지하기 때문에 또 다시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진지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베트남 한반도 1.5배 다시 한번 요약을 정리하자면 수도 하노이입니다. 하노이가 이 수도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옆 지역까지 이 범위를 넓혔습니다. 자, 런던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각국에 이제는 나라 대 나라 싸움이 아니고 도시 대 도시의 어떤 경쟁력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이라는 수도권 규제를 계속 많이 하는데 서울도 이 경기도권까지 더 넓혀가지고 서울의 경쟁력을 더 해야지 우리나라가 또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약 2배 정도로 많고요. 하지만 소득 수준은 지금 2,500불 정도로 우리 1인당 GDP에 비하면 약 10% 수준으로 굉장히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나라다. 항상 그 투자라는 것은 또 개발도상국, 발전하는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급성장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것처럼 기회는 있는 건 확실하다. 하지만 가격을 잘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건 좀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베트남 평균에 비해서 호치민이죠. 제1의 경제도시죠. 중국 호치민은 5,000불 이상으로 굉장히 높고요. 하노이도 3,000불 이상으로 평균보다는 높다. 우리나라 삼성이 호치민과 하노이 주변에 둥지를 틀면서 베트남에서는 제1의 기업으로 바로 이 삼성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1인당 GDP가 지금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은 6.5%대로 지금 계속 높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하노이와 호치민 둘 다 지금 2005년도를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호치민 같은 경우 이 호화주택일수록 더 많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에 제가 봤을 때 이 호치민의 강남이라고 하는 뭐 투티엠이라는 이런 지역들 보면은 평당 3.3제곱미터당 1,100만 원, 1,400만 원대 분양을 하고 형성되어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 소득 수준의 10분의 1인 거를 감안했을 때 물론 호치민은 약 한 뭐 베트남 평균에 비해서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높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비싼 또 분양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아파트가 또 평당 2,300~400만 원 예정이 됐는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지금 높게 형성은 되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하지만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컨하우스용으로나 좀 사놓는 것도 저렴한 거는 좀 나쁘지 않다는 저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 입장에서는요. 최근에 이렇게 급상승을 하고 있다. 자, 이 베트남은요,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삼성이 다 가서 제조업의 그 인구들, 보통 우리가 뭐 식당이나 이런 어떤 일반 회사에 일하는 분들이 한국 돈으로 3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의 한 달 월급을 받는데 삼성에 일하는 분들은 한 50배에서 60 정도로 좀 많이 받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경영이 바로 이 세 번째로 지금 높아짐으로써 이 종사업자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핫해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베트남 부동산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싱가포르가 가장 높고요. 우리 한국도 굉장히 지금 높게 보유를 하고 있다. 사실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 점을 볼 수가 있겠고. 자, 베트남을 포스트 차이나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보면 중국의 제조업들, 인건비가 싸서 또 세제 혜택을 줘서 중국으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지금 중국의 인건비라든지 세제 혜택이 많이 줄어들면서 대부분 베트남으로 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차이나라고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반사 이익을 보는 게 또 베트남이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베트남은요, 무엇보다도 이 연령층이 굉장히 젊다는 겁니다. 30대가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고 이 항아리 이 구조로 인구 구조가 돼 있고 우리는 지금 고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이 상황이고 일본은 이미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경제의 각종 지표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저성장을 하고 있는 그 이유인데 베트남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인구의 어떤 그 젊은 분포도가 많다는 면에서 볼 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나라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베트남의 도시화율. 무슨 얘기냐면 베트남도 가보면 이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낡은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주를 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예전에는
일반 주택에서 아파트가 이제 많이 지어져서 다 아파트에 사는 게 로망이 된 것처럼 우리가 전 그 주택의 60% 이상이 아파트인 것처럼 베트남도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도시화율이 정부 목표가 2025년까지 50%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건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어떤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동산 취득 시에는 부가세가 10%고 유지보수비 2%가 들어간다 하는데 사실은 분양 가격에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부가세를 책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보유 시에는 거의 우리 지금 보유세가 많이 늘어났는데 보유세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처분 시 양도세는 매도 가격의 2%인데 그 차액은 우리나라의 그 남은 차액만큼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 지금 그 양도세 계산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지금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없다는 점을 알아야 되고요. 대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많이들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세컨하우스로 많이 투자를 하고 특히 뭐 골프를 한다거나 또 기후가 좋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연세 드신 분들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또 많이 세컨하우스로 좀 활용을 하고 또 너무 좋아서 살 정도로 그래서 베트남에 우리 교민이 20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교민이 지금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네. 시청자분도 지난주에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베트남에 주택을 구매를 하더라도 네. 우리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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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거 궁금해하실 것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같아서.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자, 이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둡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 분양하는 세대수에서 30% 이상은 외국인한테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쿼터제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베트남 어떤 그 국민한테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베트남 국민이 우리 걸 산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알아둬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 단독주택은요 10%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외국인이 모든 소유를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 외국인 쿼터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은 한번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